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9만 원이 일단은 고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옥돌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차익 실현 범위는 어차피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1조 이상짜리 10% 넘기면 오버슈팅이고, 그리고 15%까지 찍어주고 15.99까지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의 흐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는 1.5에서 3% 요 기간에 두 번 분할 매도 차익 실현 88,700원이 이탈돼서 아마 절반은 차익 실현이 됐을 거고, 10시 40분 이후에 전량 만약에 물량이 다 빼앗겨지더라도 원칙은 지키고 대처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9만 원을 넘기면 그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스타트를 잡고 거기서 따라 붙는 것도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 40분 기준에 이제 올려드린 거고, 요게 10시 40분이었네, 그죠? 10시 40분에 올려드린 거고, 88,700원, 87,300원, 87,300원. 그럼 물량을 뺏기셨겠네. 거의 40분 기준이면은. 그리고 요 기준하고 88,700원. 그리고 이제 9만 원 넘기면 편입의 기준 잡히는데 프로그램 쪽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프로그램까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한번 견뎌볼까요? 라든가 뭐 기준을 설정했을 텐데, 결론은 뭐 그 기준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마지노선 그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렸을 겁니다. 적거리 부분 이후에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됐죠.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박스가 된 거고, 질문 주셨을 때가 딱 요 10시 40분 요자락에 그 이후의 흐름이니까 아마 전량 차익 실현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9만 원을 넘길 때 거래를 좀 수반해 주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거래가 이제 수반된다라는 기준이 앞전의 거래량 전부 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 수준 20만 주 이미 이제 거래는 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터지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고, 15만 주, 그리고 이제 오후장 이제 2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10만 주만 터져도 돼요. 왜? 이미 오늘 터질 거래량은 다 터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터져 있을 거래량은 다 터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래량이 없이 앞전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프로그램 쪽에서의 수급도 지금 27만 5천 주인데, 이게 이제 고점 찍을 때 10시 40분까지의 기준,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더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들어와 줬으니까 말 그대로 때려 올려줄 때에 추가적으로 좀만 더 들어와주면 땡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범위에 11만 주인데 지금 27만 주야. 얼마야? 28만 주야. 16만 주가 더 들어온 거예요. 16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고점을 안 넘기고 밑에서 다 잡아가요. 에코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코프로 3조 4조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오버슈팅 한번 제대로 날려주죠. 땡큐한 거지. 땡큐한 거죠. 지금 우리 쪽의 종목군들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첨보의 눌림폭,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 범위가 앞서 이제 그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에서 최상인 거고, 그리고 패턴 부분이 갭 상승 이후에 돌파 갭으로 쭉 뻗어 올라준 부분인데, 버거운 위치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높고 성장성은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의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는 앞으로 더 검증받아야 되고, 주봉에서는 뭐 거래 충분히 실어놓고의 흐름인데 앞전의 흐름에서는 거래가 그렇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점 돌파하면은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금 눌려 내려온다면 분할 편입할 수 있어요. 지금 밑에가 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1, 2천 주 못 기다려서 아우 짜증나고 툭 던져버리면은 뭐 개인이라도 아니 2천 주 해봐야 뭐 1억 6천 1억 7천 분이 더 돼요.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툭 던지면 순간적으로 훅 밀리지만은 얼마큼 최대한 물량을 잡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제한적이에요. 결론은 눌려질 때 편입 설정 잡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위로 치고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3,000주 이런 물량을 잡잖아요. 저런 물량이 만약에 프로그램의 물량으로 윗방향의 물량을 채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따라붙을 수 있죠.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밑에 지금 매수 잔량이 원체 없어서 원래 이래요. 원래 올라갈 때는 위로 이제 쌓여있는 물량을 치고 들어올리거든요. 계속 치고 들어올리거든. 그 프로그램이 이제 28만 주니까 16만 주가 더 밑에서 샀다라는 얘기예요. 밑에서 16만 주. 근데 16만 주면은 0.5%란 말이에요. 지금 30만 주가 1%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산 거는 이제 1% 정도를 산 거고, 오늘 산 거는. 그래서 일단은 1%가 샀는데 15% 수준 올라왔다. 적지 않게 올라온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끝내준다라는 생각 갖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신규 편입자가 어제 없어졌으면, 신규 가입자가 어제 없어졌으면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신규 가입자가 있으셔서 지금 좀 위축이 돼 있으실 수 있는데 막 그냥 매수잔이 계속 나오면 이건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 매매 기준 설정 잡으실 수 있다. 충분히 뭐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수급의 기준이 어느 거예요? 눌려져 있을 때 계속 9만원 순간적으로 빵 찍고 나서 눌려져 있을 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면 마감때에 글쎄요, 이 그 9만 원을 넘길지 여부는 뭐 저도 뭐 모르죠. 전화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야 오늘 넘길 거니? 꼬맹이들 넘길 거니? 형님들 넘기실 거예요? 그걸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요 정도 자락에서 요걸 넘길 때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기계적으로 설정하는 거고, 아니 전체 물량에 막말로 뭐 오늘 1% 수준 들어왔다고 그렇게까지 흥분할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술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의 설정 범위, 설정 범위에 여기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아까 차익 실현 하시죠, 고점 대비 뭐 1.5% 3% 이렇게 했지만, 요 범위가 지금으로 따질 때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 중립 범위였고, 나 정리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9만 원 넘길 때 편입, 혹은 대밀린다, 대밀리면 이제 재편입 할 수 있죠. 내가 판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서 사더라도 재편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팔았는데 16만 주를 메이저가 더 사줬다. 지금 가격에 나쁘지 않잖아요. 결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모학을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간에 개장 초부터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만약에라도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죠. 화학이 아니라 우리 첨보의 경우도 짧게 끊어내고 또 재편입 설정도 고민해보고 이런 기준이었다면은 뭐 코스모 신소재도 넓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차분차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차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 주면, 그런데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 준다 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기준인데, 정확히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죠. 또 실적 모멘텀을 잡아놓은 거죠. 에코프로 BM의 9%의 폭등, 그 폭등의 흐름이 나오면서 연출이 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위치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요 가격, 몸통의 가격, 그 다음에 요 가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꼬리의 가격,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그 고점 인식이 잡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어찌됐건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앞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저점 대비 49%면 솔직히 얘기해서 2차 전지 종목군 치고 별로 안 올랐어. 순환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볼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립 정도. 요 거래량 5MA, 20MA를 넘겼더라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악형이 떴는데 5MA, 20MA 거래량이 넘겨졌는데, 우리가 전체가 시장 전체가 들여다볼 만한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 아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은 캔들 패턴이 아니라 갭에 대한 패턴이 나오죠. 갭 상승, 힘의 강도가 표출된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갭 상승, 힘의 강도가 표출된 겁니다. 거래량 부분은 기존에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릴 때 200만 주의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렸었고요. 당연히 300만 주를 넘기면 가장 행복한 위치가 된다. 근데 원체 이제 앞전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순환성이 나오니 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누적 수급 범위는 뭐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수급 범위는. 그리고 요 자락은 뭐 캔들이나 패턴을 떠나서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흐름. 그리고 매직 종목 검색기에서도 요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이 발생이 됐죠. 발생이. 그래서 23년 2월 7일 날 얘를 올려드린 게 있어요. 2월 7일 22년 10월 27일에 올려드렸구나.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꾸준히 갖고 왔었으니까 23년 2월 7일에는 매직 계산기를 설정해서 올려드렸고, 그때 차트도 좀 놓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봉, 주봉, 월봉 다 자르고요. 그리고 요 SM이 또 치고 올라가네요. 지금 오늘 매수 사인을 안 잡아드렸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13시 50분 기준에 일봉,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코스모 신소재 수급은 계속 들어옵니다. 다른 쪽이 조금 탄력을 조금만 줘도 얘도 매수세를 바로 잡아내 드릴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2월 7일이에요 이게. 2월 7일에 코스모 신소재 그 기준에서 이런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000원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10,000원의 기준. 75,000원이 목표 주가였던 거예요. 그 목표 주가가 전부 돌파가 된 겁니다. PPT 부분, 코스모 신소재 PPT 부분 요거 좀 넣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주력의 종목이었어요. 주력의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빼놓았던 그런 종목이 기준이 되는데, 뭐 하여간에 추가적인 부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봉이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10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수급이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그 수급이 이제 꺾여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수급 논리 떠나서 그 이후에 흐름 범위
11월에 고점 찍고 미끄러지고 이제 지금 재차 형성이 되는데 여기도 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기준인데 이 거래는 추가적으로 좀 더 터질 수 있다. 그리고 23%, 25%의 그 양봉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아요. 등락률 캔들 하나의 크기가 뭐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20년 이후에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캔들 패턴 볼 수 있는데 너무 멀고 뭐 이렇게 볼까요? 어차피 사상 최대 신고가의 기준이라면 여기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을 설정해 줄 때의 거래가 지난달에 형성이 되고 터져줬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터져주고 지금 요 갭이 발생돼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또다시 한 단계 높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지금 프로그램 계속 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이렇게까지 더 들어오고 고점 돌파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윤정두가 앞에 매수자인 때문에 혼이 나고 욕을 먹더라도 잡아드려야죠. 잡아드릴 거는 그죠? 잡아드릴 건 잡아드려야죠. 그래서 수급 범위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최대 폭의 눌림폭을 이용해서 좀 잡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일단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준에 이제 캔들의 기준에서의 흐름 상승 잉태 확인형 그죠? 상승 잉태 확인형 그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가 터져 있는 그 기준에서의 흐름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 장악형이 뜹니다. 상승 장악형이 뜨는데 얘를 그 훼손시키는 흐름은 중간에 딱 한 번 저 꼬리 달린 부분이 없어요. 아주 뭐 장기적인 흐름이 되는 거죠. 월봉의 기준은.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설정을 해서 놓고 빠르게 들여다볼 건데 요자락에 갭이 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앞전에 의미 있는 저점 부분 그것을 여기로 만약에 잡게 된다면 5만 원의 수준 그 다음에 77,000원 그러면 27,000원 27,000원에 77,000원이면 105,000원 목표 주가가 105,000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월봉의 기준까지 결론은요. 결론은 오늘 코스모 신소재의 기준은 추가적으로 지금 2시 넘어서의 기준에 계속 매수 강도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들어와요. 못 기다리겠다. 매수합시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매수의 기준이 돼요. 코스모 신소재 기준 88,000원. 혼나는 거는 제가 혼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입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88,000원에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차트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오늘의 기준의 수급 범위에서만 1% 편입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단기 5% 짧게 끊어내고 코스모 신소재 왜 이제서야 들어가느냐? 뭐 이제서야예요. 장중에 그 종목 검색기 통해서 오픈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신규 편입자 2.5% 신규 2.5% 편입 그리고 앞으로 추후 1.0에서 2.0이 아니라 3%의 기준이죠. 3.0의 등락 범위에서 편입 그리고 2.5% 추가 5% 비중 확보. 여기도 그럼 잘못 써놨네. 아이고 윤정도 혼나야 돼. 정신머리 없이 단기 5%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105,000원인데 이제 일단은 짧게 끊어드립니다. 95,000원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문자 발송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88,000원까지 열려 있어요. 88,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뭐 차분하게 설정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88,000원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자 발송하기 전에 가격 변동이 좀 나올 수 있으니 요 기준에서 이렇게 캡처를 뜹시다. 그런데 밑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위로 계속 프로그램이 위로 사니까 떨어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죠. 떨어지는 물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9만 원까지 열어놓고 9만 원까지 들어올리면 여기서 추가 편입을 들어갈 위치로 설정을 하니까요. 시가총액이 사실상은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뭐 변동률의 기준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들어올려는 쪽에 메이저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내려와 주면 땡큐 하죠. 눌려질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의 좀 부담 요인은 뭐냐면 이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잘 사고 있는데 한쪽이 막 팔아. 혹은 JP모건이 매수 다 하더니 갑자기 뭐 막 매도를 해. 별의별 이상한 변동도 나오는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8,000 뭐 한호가라도 더 늘려서 문자가 나가면 좋죠. 88,700원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막 내동매매 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비중이 너무 높다. 오늘 뭐 윤정도가 사라라 아주 이거저거 샀더니 뭐 그냥 종목이 2차 전지만 꽉 차 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시면 이제 2차 전지 좀 멈춰 계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코스모 신소재 부분에 매직 계산기 부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봉과 월봉 그리고 분봉까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흐름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2월 7일 날 잡아드렸던 그 흐름 기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영상 부분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세요.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도 교육은 무조건 받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캔들 설명드리고 다 했는데 이 교육을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교육 받고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대처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지금 캔들 교육뿐만 아니라 종목 검색기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도 교육까지도 그 4시간 동영상과 VOD 올해 찍은 거 드릴 테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죠. 응? 난 교육이고 뭐고 수익 좀 내고 싶다. 수익이 목적인 거지 무슨 뭐. 응? 야 지금 뭐 무지하게 들어오네요. 프로그램 쪽이. 일단 9만 원 넘긴다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지금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